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포커스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오영택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발굴하여 정치의 세대 교체를 고민해보는 청년 포커스 8번째 시간. 오늘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 우량주죠.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김 의원님 소개를 드리면 경희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사를 졸업하셨고 한국전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연구위원을 지내셨고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먼저 우리 청년포커스 시청자들께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남 서울시의원입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TBS 관련해서 작년부터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 제1선거구에서 이제 풍납동이나 이제 잠실 관련된 현안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최연소 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이제 이력을 살펴보면 네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한국전력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19살 때 네. 2012년에 이제 한전을 고졸로 입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학교를 다니던 7월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년 동안 한전에 적을 뒀었는데요. 와. 사실 10년 동안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상담을 해보고요. 근데 가장 큰 게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정말 단순해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뭐 다 이제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 가도 1, 2년 있으면 적응하고 네.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제가 고졸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권리 신장 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6년에 이제 그 김군 스크린도 사건도 있었고 2018년에 이제 김용균 그 사건도 있어서 김용균님 사건도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도 차별이 없고. 근데 제 주변을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조금 저는 노동에 대해서 뭔가 그걸 한다기보다는 공정성의 문제에 초점을 좀 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뭔가 정치에 들어온 것이 노동 환경을 좀 바꿔오자 이런 조금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좀 네.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네네.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좀 자리를 잡도록 네네.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정치에 맞습니다. 예. 투신을 하신 거군요. 근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전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치를 지망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어떤 루트라던가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쨌든 사회 단체 활동을 네. 하다가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 이게 힘이 없으면 바꿀 네, 수가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내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 뛰어들어야겠다. 내가 직접 플레이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네. 살 때였나요? 그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한 이제 2020년쯤이었죠. 2020년쯤. 근데 그때는 뭔가 제가 선출직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정당에 가입해서도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 게 2020년이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께서 창당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국민의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하셔서 네네네. 3년 만에 이렇게 좀 굉장히 큰 성과를 아이고. 이루셨네요. 그 네.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시고 네네. 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공직에 당선되셨는데 사실은 중앙 무대를 바라보고 뛰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특별히 좀 시의원에 출마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정치 선출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중앙을 하겠다, 뭐 지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곳이면 선출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것은 뭐 내가 꼭 국회의원 해야지, 내가 뭐 시의원 해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그걸 제가 선택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방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돈 받고 우리 세비만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네. 인식 자체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바로 국회의원, 뭐 판사, 맞습니다. 뭐 검사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그럼 민심을 잘 읽지 네.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예전부터 이제 커와서 육성돼서 정당에서 육성된 청소년 청년들. 때부터 육성돼서 이제 뭐 총리도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지방의원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절차를 밟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또 이제 지금은 좀 육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활동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리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한 것은 아니고 네네네. 국민께 이제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네. 해서 이제 시의원에 출마를 하셨던 네,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때 보면은 그래서 김규남이라는 이제 구호를 내걸고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들이 그 선거 나올 때 구호가 젊은 네. 뭐 땡땡의 청년이 잘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구를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부터 청년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지향했습니다. 아, 이게 정치인이면 정치인이지 굳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그걸 규정해야 되나? 왜냐하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주민의 대표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청년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김규남을 뽑아야겠구나 이게 그 생각을 했고, 또 카피라는 것 자체가 짧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규남 짧게 딱 인식할 수 있는, 아. 한전에서도 오래 근무했고 민원무도 많이 해서 우리의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김규남. 그래서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된 거죠. 네. 이게 어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런 미성숙함들이 무기로 활용되고 또 자산으로 네네. 활용되는 맞습니다. 청년 정치의 네. 패단을 이제 지향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냥 실력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네. 일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네, 카피였던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연일 뜨거운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 송파 1선거구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로 치면 갑 지역이고 풍납토성 관련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이고 또 풍납토성 관련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진행 중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송파구 1선거구는 이제 풍납동과 잠실 4.6동으로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풍납동이 가장 시급한 그런 문화재 그 규제 해제에 대한 욕구,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의 그런 욕구가 많은 부분인데, 처음에 와서는 선거할 때 굉장히 사실은 많은 주민들의 의구심을 저한테 네. 이 내용 아니야, 이거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알고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조금 주민분들은 이거 못 할 건데, 많은 정치인들이 왔다 갔는데 정치 신인이 예, 해결할 수 그렇죠. 있을까?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뽑아주신 거는 오히려 젊은 청년, 젊으니까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선 어쨌든 젊은 게 좀 혜택을 받은 거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 이제 풍납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30년 동안 문화재 규제 때문에 이제 네.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송파구에서도 가장 노후화된. 노후화되고 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거죠,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부의 정책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1990년대까지는 그래도 개발이 어느 정도 허용됐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이제 그 백제 왕성 유물이 출토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전면 이제 개발이 중단이 된 거죠. 중단이 돼서 법령이 아니라 문화재청의 그냥 규정으로 인해서 그 풍납토성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의해서 이제 풍납동 자체가 규제가 된 거죠. 근데 그 규제가 사실 너무 허무맹랑한 게 그냥 위원들이 다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디는 이제 땅을 뭐 한 2m밖에 못 파고, 어디는 이제 7층까지밖에 못 짓고,
그리고 그 안각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안각 규정 자체가 이제 문화재랑 가까울수록 더 낮고 이제 멀리 갈수록 그렇죠.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각 27도선이라고 해서 그 높이만큼 27도선. 네, 짓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 풍납토성 주변에는 안각 규제도 적용돼서 이중 규제도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사실 문화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은 이건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나 실태적인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있었나요? 그 많은 용역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뭐 풍납동 미래 수립 용역 같이 한 5개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용역만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 이게 풍납동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공무원들도 사실 기피를 하고 아, 그냥 조금만 있다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고 계속 바뀝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이 좀 처리가 안 됐고 가장 큰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정 권한을 행사해야 될 서울시나 송파구는 그걸 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서울시의 책무, 송파구의 책무를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큰 것은 이런 규제를 하면은 어쨌든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에 대해서 더 알리고 뭔가 이걸 관광 상품화를 해서 사람이 더 오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단지 묶어만 놓고 주민분들이 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슬로마되는 거고 정책이 아까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냥 규제만 해놨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뭔가 그런 뭐 이주 대책이라든지 정주 대책 마련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였죠. 예. 그리고 2020년에 이제 풍납토성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주민 이주 대책이라든지 정주 대책을 서울시장이 하도록 책무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께서 문화재청과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제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시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그리고 입법기관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소송이나 헌법 소원을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조금 자치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그 입법권을 행사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풍납토성 특별법이란 걸 만들어서 이제 이주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특별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각 규정 이런 걸 네.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이 문제가 좀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어 네. 왔던 문제니까 네. 좀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원할 텐데 진행 경과는 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의원으로서 각자의 이제 협력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제 법적인 네. 문제로 이제 문화재 규제 자체를 철폐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저는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치게 해서 그것을 좀 주민분들한테 와닿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사실 이제 현황 파악하는데 좀 시간을 좀 보냈고 그리고 얼마 4월 달에 제가 조례를 한 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그 개정안인데요. 거기에 이제 안각 규정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주 대책을 수립할 때는 안각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그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풍납토성 특별 조례 내용에 이제 이주 대책을 담고 그리고 풍납토성 특별 회계를 신설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주 대책 관련된 뭐 보상이나 이런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 1년 만에 조례도 만드시고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을 얻어내기까지 하시고 굉장히 주민들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어제 그 서울시의회에서 TBS 대표가 우리 김 의원님 질의 중에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할 거면 나를 해임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걸까요? 저는 굉장히 참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전 대표 체제를 끝내고 이제 새로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임명해서 네. 이제 좀 개혁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대표인데 어떻게 책임감 없이 그렇게 뭐 나를 뭐 물러나게 자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혁신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건 혁신이 안 된다. 심지어 발표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 간단한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본인 의지로만 컨텐츠, 킬러 컨텐츠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엄청 당황스러웠죠. 과연 이게 혁신을 할 수 있는 대표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혁신안이 그동안 TBS에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진행자들의 편향성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적자들, 조직 문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 TBS 대표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처음에 TBS 대표가 이제 3월 달에 온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때부터 쭉 뭐 개인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간담회 같은 뭐 식사 자리에서도 만나서도 들었던 생각이 아, 나는 직원을 좀 보호해야 된다. 아, 이런 신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TBS를 이끌어가거나 이런 혁신을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자질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어제 그 회의 때 그게 조금 드러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어제 그 질의 이후에 잠시 정회되었을 때 이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이종배 의원에게는 반말로 이제 고성을 질러서 이제 또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정회 상황은 어떻게 됐던 건가요? 네, 우선 좀 놀란 게 그 전 임시회 때는 저희가 막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 감정에 호소하고. 네. 근데 이번 정례 때는 와서 갑작스럽게 뭐 버럭 소리를 지르고 이중인격적인 정말 태도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그 이종배 의원께서 그 말씀 자체가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그 네. 태도가 왜 그러시냐, 그것도 반말로 한 것도 아니고 태도가 왜 그러시냐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본인이 일어나서 막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감정 제어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아쉬운 건데 영상이 정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녹화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뭐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종배 의원님하고 언성을 몇 번 다퉜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 당시에 뭐 질문다운 같은 걸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아하. 얘기도 했었고 굉장히 강력한 어쨌든 더 이상 나 대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온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의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 이후에 선임된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기대가 컸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에 실패한 건가요? 사실 뭐 인사 문제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쉽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TBS에 대한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정무적 감각이 조금 있는 오히려 뭐 정치인 뭐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혁신안의 방안에 대해서는 킬러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 라디오만 계속 제작해오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 이외에는 좀 더 확장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무 감각이 조금 있으신 분이 오셨으면 오히려 TBS의 개혁, 혁신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TBS 폐지 조례가 통과돼서 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네. 그러면 비영리 재단 TBS가 되는 거죠. 2024년 1월 1일부터 뭘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대표로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추경을 요청하러 와서 2024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제일 핵심적인 부분. 제일 핵심이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추경 주시면 킬러 컨텐츠 만들어서 한번 좀 잘 해보겠습니다. 또 문제가 킬러 컨텐츠 그 당시에 대표가 얘기한 걸 조금 말씀드리면은 킬러 콘텐츠 자체가 돈이 뭐 100만 원 있든 3억 있든 네. 그거는 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예산을 뭐 많이 줘도 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나 로또 살 테니까 로또 사서 당첨되면 돈 줄 테니까 이거 돈 좀 빌려줘 이런 거랑 너무 똑같거든요. 안일한 대책이네요, 그건. 그렇죠. 그냥 나는 컨텐츠만 잘 만들면 돼.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추경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전혀 아니거든요.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현행 상태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TBS 관련된 문제는 오랫동안 시끄러웠고 또 의회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일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무엇을 해결해야 이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보십니까? TBS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공정성이거든요. 공영방송의 공정성인데 서울 시민분들께서 이번에 국민의힘을 시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우리 세금으로 그런 불공정 방송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뽑아주신 거고, 그래서 TBS 폐지 조례가 서울시의 1호 조례로 발의가 됐던 거고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공정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건데 그게 안 되면 TBS는 이제 다시 공영방송으로서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거를 말씀을 좀 방법을 일단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시사보도 방송 안 하겠다. 네. 이거는 말뿐인 거거든요. 안 하겠다 하고 다른 대표가 오고 서울시의회가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그게 아니라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다시 받아라. 시사 방송을 뺀 일단 그거라도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개혁의 의지가 좀 있구나. 첫 번째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벌써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니까 그걸 얘기를 못했던 거죠. 예. 굉장히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또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네. 노력해 주셔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네.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서울시의회의 최연소 의원으로서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몇 석 정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선거 구도가 어떻게 치러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희망적인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네. 희망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계속 조금 당의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민주당도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뭐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정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도 이런데 과연 그때 뭐 저희 당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좋은 성적을 내려면 정말 뭐 아까 TBS도 개혁 얘기를 했지만 저희 당도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국민께서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특별히 좀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네네. 지역인데 네네. 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청년 세대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서울은 49석 중에 네. 5석만 저희 국민의힘입니다. 용산, 종로 그리고 뭐 네네, 송파, 저희 송파도 속초, 강남 이 그렇고요. 정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캐스팅 보드인 수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수도권 민심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당시에 뭐 선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겠죠. 선대위원장을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를 잘 그렇죠. 세워야 한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의원님 아주 또 현안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근데 좀 중앙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 논란이 이제 좀 연일 뜨거운데 정치권이 이 문제로 치열하게 다툴수록 이 국민들의 불안과 괴담성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괴담이거든요. 이게 과학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민주당이 하는 것 괴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게 하는 정보 제공을 하고 정치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안전하고 만약에 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다. 불안감이 조성되면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이거를 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특히 또 오염수가 아니라 방류수인데 그 용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오염수
무조건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그 후쿠시마 원전 그때 사태 당시에도 그때는 아무런 뭐 처리를 안 하고 방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뭐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과학적인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적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위험하다. 오히려 더 불안감을 예. 조장하고 있군요. 그렇죠. 불안감을 조장해서 또 문제는 또 이것들이 수산업에 타격을 있거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계속 어민분들이. 그렇죠. 괴담을 생성해내니까 결국엔 피해보는 거는 국민인 거죠. 예,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 뭐 광우병 사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괴담 정치를 만들면 본인들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반사이익적으로 이익을 반사이익을 얻으니까. 보고 프레임 민주당의 정치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예, 이게 뭐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을 씌워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아쉬운 게 민주당은 참 그걸 잘합니다. 네. 저희는 옳고 그르냐 이건데 민주당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본질을 흐리는 거죠. 그런 프레임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괴담을 생성해낸다. 반면에 저희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실만 보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너무 정치 자체를 좀 야비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혹시 뭐 시의회에서도 민주당 쪽에서 이 후쿠시마 관련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움직임이 조금 있고요. 내일 또 그 운영위원회에 네.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특위를 만들겠다. 이게 상정이 돼 있습니다.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또 그게 뭐 처리가 좀 논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꼭 의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의회는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사실 조금 뭐 의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고 또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앞날이 창창한 최연소 서울시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정치적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 처음에 정치하고 공직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오로지 일하는 그런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라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치인이기보다는 선출직 공직자, 네. 공직사로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가 있던 어느 자리가 되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렇게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주 송파 주민들께서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송파 주민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송파 주민 여러분. 항상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항상 애정 있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송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청년 포커스는 계속해서 역량 있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마이크를 제공하고 유권자들과 연결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서울시 의회 최연소 의원 김규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